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 2강입니다. 이번 주 화수목금 4일 동안 오후 4시 반부터 해가지고 그냥 뭐 가장 기본적으로 주식하실 때 이거는 뭐 당연히 그냥 베이스로 무조건 깔고 가야 되는, 이게 무슨 종목 사서 뭐 수익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먼저. 뭐, 그 다음에 뭐, 테크닉이나 뭐, 기업 공부하는 방법이나 그거는 이게 깔린 나중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 얘기를 할 거고, 4일 동안. 그리고, 저희 매경증권 아카데미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강의를 보시다 보면, 여기, 우측 상단에 홈페이지에 도메인 주소가 써 있거든요. 다음에다 검색하셔도 돼요. 매경증권 아카데미 써 있는 대로. 그래도 나오고, 아니면 그냥 도메인에 입력하셔도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강의 내용이나 그런 게 나오고, 다음 주부터예요. 다음 주부터 매주 화목 해가지고 한 저녁 8시쯤 해가지고 10강이니까 5주 동안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런칭을 하는데, 이게 44라는 점, 44만원. 이게 저는 딱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치가, 저도 이제 주식하면서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무슨 뭐 솔직히 제 옛날 얘기하면,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주식투자 동아리 회장하고 그러면서, 그때도 무슨 저기 막 합숙 캠프 막 돈 내고 막 합숙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보고 막 한 300만 원짜리 강의도 들어보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거 듣다 보면은 그렇게 나 이거는 무조건 써먹어야겠다 싶은 게, 강의 10개를 들으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돈 내고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완전히 이제 초보 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거는 무조건 아셔야 된다, 이거는 써먹으면 무조건 수익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것만 이제 모아가지고 해놓은 거니까 한번 꼭 강의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은 런칭을 하는 거라 원래 이제 88만 원인데, 이번 거는 이제 또 4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들어보시고, 저는 가치가 최소, 저는 항상 이제 주식 강의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냐면,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쓰는, 강의에 쓰는 돈이 300만 원이라면 그 이상의 가치를 해야 이제 뽕을 뽑은 거 아니에요. 그 이상 가치를 해야. 예를 들어 내가 수익을 이거 강의 때문에 300만 원 이상 냈다던가, 아니면 손실을 이거 내가 예전에 했으면 더 냈을 것 같은데 강의 적용을 해가지고 300만 원 손실을 덜 냈다던가, 그러면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는 건데, 이게 44면 사실상 거의 2, 3천만 원의 가치를 한다. 손해를 줄이건 수익을 더 내건 뭐 그런 것만 해가지고 모아놨으니까, 이거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 이번 주 화수목금은 이제 공개 방송입니다.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이제 내용 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홈페이지에 이게 MBN 골드랑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근데 회원 가입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요새는 뭐 회원 가입할 때 뭐 주민등록번호 그런 것도 안 치잖아요. 그냥 닉네임, 비밀번호, 핸드폰 번호 끝. 뭐 문자는 받으셔야 되니까.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강을 시작할게요. 지난 1강도 그렇고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꼭 한 3번 이상 꼭 보셔라. 그리고 이거 준비 안 돼 있으면 그냥 주식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어제도 잠깐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무슨 종목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면, 아무리 종목 사도 어차피 수익 못 내요. 그리고 수익을 냈어도 어차피 하다 보면 종합지수가 좋고 장이 좋으면 손실을 낼 확률이 줄어드는 것 뿐이지, 어차피 다 손실이에요, 오래 하면. 어차피. 그래서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장이 좋아도 시장에서 퇴출되시고, 난 지가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런 소리가 왜 나오는지까지 제가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강의 목표가 이겁니다. 준비된 투자자. 준비된 투자자에서 준비됐다는 뜻이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 나는 이 정도가 준비가 됐으면 이건 준비된 투자자다. 이제 주식을 좀 제대로 해도 된다.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얘기하면, 우리 회원분들 중에 어제 결제하신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많이. 근데 회원분들은 저게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맞춰놨는데, 근데 저한테 뭐 말씀도 안 하시고 결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한지도. 근데 그거를 원래 회원분이시면 제가 이거 회사에다가 교육팀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가격을 반으로, 뭔가 이게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회원분인데. 그래서 제가 반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엄청 뭐라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결제하세요. 환불 신청하시고, 제가 우리 방에도 안내를 한번 해드릴 건데, 하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제가 찍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환불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따로 특가라서 고객센터 1588-0648 전화하셔가지고 나 이거 한균수 매니저 회원인데 이거 결제하려고 한다. 그럼 제가 22만원에 반에 되도록 제가 교육팀이랑 어제 저녁 때 얘기를 해가지고 딱 맞춰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방에서도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면 이거예요. 이게 전업 투자자랑 완전히 시작하는 겁니다. 전업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이랑 그냥 일반적으로 그것도 고객센터 다 전화하세요. 계속 여기 지금 고객센터 교육팀 분 들어와 계시니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거 끝나고도 안내해 드릴게요. 전업 투자자랑 일반 투자자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이게 저는 항상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일반 회사 다니면서 주식했는데 저 좀 주식 잘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분명히 내 스스로가 야, 나 좀 잘하는데?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때가 있어요. 이건 주식을 10년을 했건 아니면 주식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건 내 스스로가 야, 이거 나 좀 주식 잘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제일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나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구나. 주식을 그거는 뭐 1년을 했건 10년을 했건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요. 하면 할수록.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식 시작하신 지 몇 달 되신 게 아니라 1, 2년은 보태로 넘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첫 번째, 나 좀 잘하는데? 두 번째, 겸손해야겠다. 주식시장 앞에서는 절대 내가 이제 막 이것저것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근데 보통 가장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게 내가 직장인 투자분인데도 제법 큰 금액으로 하는데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시장 올라가고 뭐 비트코인도 똑같았는데 이번에 이제 막 폭등하고 그런 장이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나 이거 주식으로 버는 돈이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버는 돈보다 이제 더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 한번 퇴사를 해가지고 내가 전업을 한번 해볼까. 제가 그런 얘기 하시면 무조건 다 말립니다. 아무리 잘해도 다 말려요.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왜 말릴까요? 전업을 하면 일단 불리해요. 마치 무슨 내가 회사 다니면서 난 회사 다니면서 주식시장도 잘 못 보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찌끔찌끔 공부해가지고 샀는데도 이 정도면 하루 종일 주식시장 보고 하루 종일 주식 공부할 시간이 있고 기업 리포트 읽을 시간이 있으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불리할까요? 전업투자자가. 전업투자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때문에 불리한데 첫 번째는 뭐 때문이냐면 이겁니다. 내가 장중에 어제도 했던 얘기예요. 장중에 하루 종일 주식시장을 보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왜냐면 아무 계획 없이 자꾸 큰 돈 들어가 있는 종목을 보잖아요. 팔면 안 되는데 팔고 사면 안 되는데 사요. 하면 안 되는 매수 매도를 너무 자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안 봐도 되는 손해가 쌓여요. 그게 1번입니다. 이거는 원래 내가 직장 다니면서 했으면 그냥 편안하게 들고 갔을 것 같은데 무슨 마치 장중에 뭘 자꾸 내가 해야 수익을 더 내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1번이고 자꾸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불리한데요. 이것 때문에 매달 전업이니까 내가 일정 고정적인 월 수익이 없죠. 근데 나는 밥도 먹고 집 사는 경우에 집에 뭐 전기세도 내고 공과금 내고 해야 되니까 매달마다 고정적인 현금이 필요합니다. 고정적인 현금 흐름.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전업 투자자를 나는 이제 좀 자금을 크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회사 다닐 때는 5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내 스스로 잘하는 것 같아서 전업 투자자를 또는 퇴직금으로 한 3억 4억 정도 한 5억 넘게 이렇게 해요. 하는데 한 달에 생활비가 예를 들어 3,400만 원이에요. 그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1억으로 하는데 생활비가 300만 원이 인출된다고 치면 나 회사 다닐 때 월 300은 찍었던 것 같은데 수익 잘 냈는데 그럼 되겠구나 이거 하고 그래서 1억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데 한 달에 인출하는 금액이 30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12 해보세요. 3,600이죠.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도 1억으로 36%의 수익을 내면 어떻게 장 좋으면 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장 좋으면 진짜 내요. 1년에 총계좌 수익률로 30-40% 나옵니다. 시장이 좋으니까 나올 수 있는데 전업투자분은 못 내요. 그걸 같은 좋은 장에서 했는데도. 왜 그러냐면 매달 인출해야 되는 고정금액이 있기 때문에 고정금액이 내 전체 운용하는 자산의 1%가 넘으면 1%만 넘어도 왜냐면 한 1년이면 곱하기 12니까 1%만 넘어도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업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안전하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시거나 아니면 한 달, 두 달 그럴 때 운이 좋아서 낼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업을 몇 년, 최소 2년, 3년 이상 하시면서 아직도 전업 투자자라고 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퇴출됐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하다가 안 되겠다고 재취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전업 투자를 접고 장사나 다른 사업을 하시거나 다 그래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업 투자가 무조건 안 좋은 거냐? 어떻게 하면 전업도 괜찮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징을 먼저 보면 전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금 운용한 사이즈가 평균적으로 그냥 봤을 때 좀 더 크겠죠. 회사 다니면서 그냥 좀 짜투리식으로 하거나 큰 돈에도 전업보다는 보통 적어요. 전업은 운용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크고 이게 중요하죠.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매달 생활비 써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불리해지는 건데 현금 흐름 필요하고 당연히 일반 투자자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보다 주식 공부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뭐 리포트라도 하나 더 읽으실 거고 장중에 뭐 무슨 이것저것 종목들 뭐 관심 종목 정리라도 한두 개 더 하실 거고 조금 더 많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커버해야 되는 내가 봐야 되는 종목들 범위가 당연히 넓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일반 투자자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하다고 보는데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현금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돼. 내가 회사 일하면서 보니까 보통 직장인분들이 그리고 커버하는 범위가 좁아도 상관없고 내가 잘한 것만 해도 돼요. 왜냐면 나는 어차피 시장 하루 종일 보지 않죠. 회사에서 내가 출근해가지고 핸드폰 또는 그 옆에 모니터에다가 주식창 띄워놓고 무슨 단타 치면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물론 요새는 핸드폰 MTS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조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결국 그거 하면 시장 좋아도 다 깡통이에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코인으로 비유하면 딱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코인 올라갈 때는 야 이거 진짜 회사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제가 친구들한테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런 생각 들 때가 제일 위험한 거다 하지 마라. 아니면 조금만 해라 이제 그 정도면 수익 많이 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급락하기 시작하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아무 말이 없어요. 다 퇴출된 거예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급락 시작하고 한 2, 3주만 지나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원분 중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아니, 주식보다 코인이 훨씬 셌으니까, 올라갈 때. 훨씬 무슨 주식 10% 10% 올라가고, 코인 막 한 2배씩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무슨 담배 피러 나가거나 식사를 하러 가시거나 그럼 같이 얘기하면 다 코인 얘기밖에 안 하는데 코인 급락하니까 다 말이 없어지셔가지고 너무 편안하다. 나는 주식밖에 안 하는데 배 아파서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게 주식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오래 살아남아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퇴출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출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잘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퇴출이 안 되고 계속 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업이랑 일반 투자가 좀 다른데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느 쪽에 가까운가. 이 두 개 중에 예를 들어서 일반 투자장들에도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금액을 운용하시면서 주말에 시간 내가지고 공부 하루 종일 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니까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개인이든 전업이든 필수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이건 주식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제 공통적인 사항인데 이런 거죠. 당연히 필수 체크리스트를 보면 딱 이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거 또는 내가 살려고 하는 업종을 무조건 보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주가도 봐야 돼. 제가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간략하게 리포트라든지 이런 거 주기적으로 봐야죠. 목표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증권사는 목표가 하향 조정했는지 상향 조정했는지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렸으면 왜 내렸는지 올렸으면 왜 올렸는지 내 돈 들어가 있는 건데 저건 당연히 알아야겠죠. 내가 맨날 저걸 보지 못해도 주기적으로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기라는 거는 무슨 매일매일 보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일반 투자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봐도 됩니다. 솔직히 잡주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 현대차다 삼성전자다 아니면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는 대형주라면 하다못해 1, 2주에 한 번씩 그냥 주말에 내가 들고 있는 것만 리포트 이번 주에 뭐 나왔나 대충 한번 읽어볼까 그거 한두 시간이면 다 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안 합니다. 그걸 하면 너무 편하거든요. 수익을 낼 때 당연히 더 많이 낼 수 있고 손실을 낼 때도 다른 사람보다 덜 낼 수 있어요. 어차피 확률을 올리는 게임인데 그렇게 하면 확률이 상시적으로 당연히 무조건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는 좋은 종목 사서 수익을 어떻게 내냐 그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가장 기본입니다. 주식을 하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너무 당연한 거.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확인하시는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 내가 어느 범위까지 커버할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들고 있는 업종이 2차전지고 사려고 하는 업종에 뭐 친환경도 좀 사고 싶고 막 수소도 좀 사고 싶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터넷 뉴스를 본다든지 텔레비전에서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본다든지 아니면 뭐 9시 뉴스 8시 뉴스를 보다가 알았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저는 자주 그러는데 다큐를 제가 좀 많이 봐가지고 기술에 대한 거 산업에 대한 거 다큐 같은 거 보다 막 이거 되겠다 안 되겠다 또는 뭐 하다못해 유튜브 같은 거 요새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뭐 여기저기서 얘기해 주는 거 그런 뭐 기술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야 이거 딱 보니까 앞으로 이거 되겠는데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봐도 듣다 보면 되겠는데 싶은 거 이게 올라가는 그 종목의 주가를 보고 되겠는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히 틀린 거고 일단 그 회사가 뭔지 몰라요. 주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산업을 딱 보니까 야 이거 이 산업은 되겠다. 로우 시작을 해야 돼요. 탑다운으로 가야 됩니다. 산업이 일단 깔려 있는 상태에서 좋은 산업이 그 다음에 해야 당연히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당연히 산업이 좋으면 그냥 어떻게든 버스 탑니다. 예를 들어 그 산업 내의 대장인 애들은 산업이 크면 당연히 같이 클 거고 2차전지가 크니까 1등 크는 것처럼 근데 그게 사양 산업이잖아요. 1등 당연히 어렵죠. 1등도 어려운데 2, 3등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산업이 답이 안 나오는데 1등이라도 살아나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을 거르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산업을 딱 보니까 어떤 게 될지 산업을 먼저 정하고 아 이게 좋아지는구나 이 산업 괜찮다 라고 하면 내가 이제 적어 놓는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애들은 괜찮아지겠다 라고 적어 놓고 그냥 뭐 핸드폰에 있는 메모장 그런 기본입니다. 해놓고 그냥 그 산업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전문적인 리포트라든지 그런 거 그냥 1시간만 읽으면 돼. 1시간만 1시간도 안 걸립니다. 내가 좀 아는 분야면 그러면 거기서 확신이 들어요. 아 이건 진짜 되겠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구나.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볼 수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네이버 증권에 이거 다 쓸 줄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네이버 이거 볼 수 있는 데가 많은데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면 이제 금융 홈이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리서치가 있죠. 여기 들어가서 내가 처음으로 보는 건 종목 리포트면 안 돼요. 산업 분석으로 들어가면 많이 나오죠. 건설, 자동차, 여행, IT 이게 이번 주에 나온 거예요. 이만큼이 산업 리포트만. 종목 리포트는 이거에 5배가 넘습니다. 근데 산업 리포트만 딱 이 정도 봐도 주기적으로 뭐 유통 화장품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들이 뭐가 잘 팔리고 뭐 중국향 수출이 잘 되고 안 되고 자기들이 다 써놔요 이거를.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여기도 보면 2021년 전기차 판매 대수 전망 상향 조정 원래는 100대 팔릴 줄 알았는데 120대로 상향한다. 왜 상향하는지 다 써 있어요 다. 내가 저걸 일부러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가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예를 들어 건설이다. 나는 딱 보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 좋아가지고 앞으로는 건설 경기도 좋아질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럼 이거 눌러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게 리포트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 여기 보면 뭐 나와 있어요.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 변동률 나오고 그리고 뭐 공시지가라든지 건축 인허가 월별 추이부터 해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어떻게 거래가 체결되고 지금 집값은 어떻게 되고 이것부터 다 나오죠. 이런 걸 보다 몇 개만 띄워놓고 봐도 예를 들어서 건설이니까 여기 산업에다가 그냥 건설 쳐가지고 난 건설만 나와요 그냥. 그럼 거기 있는 거 아무거나 한 5개 정도만 읽으면 금방 읽습니다. 1시간도 안 걸려요. 그거 읽으면 딱 생각이 들어요. 아 얘네 되겠다. 이거는 앞으로 언제까지는 사이클이 나오겠다. 아니면 여기에 해당 업종 안에서 건설의 종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건설 같은 업종 리포트를 보게 되면 업종 리포트 페이지 수가 긴 거는 종목 얘기까지 다 나와요. 그럼 그 안에서 가장 대장이 될 만하네.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건설도 좋다고 보는데 건설 안에서 최근에 유가가 좋으니까 중동 애들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예전에 딱 보니까 중동에 이제 막 오일 붐, 중동 건설 붐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딱 생각나면서 아 이거 중동이 유가가 오르면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을 자꾸 뭐 인프라 짓고 뭐 하는데 쓰겠구나. 플랜트 짓고. 그러면 나는 건설을 하면서 건설 또는 플랜트 업종에 있으면서 야 해외에서 플랜트 같은 거 중동에서 뭐 짓는 애 없나? 그냥 다 나와요. 그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저는 저걸 모든 종목을 다 알고 있어요. 왜 할까요? 제가 이걸 외워서 저도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못 외웁니다. 저는 이게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업종 이게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냥 모든 업종이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건설부터 해가지고 여기 딱 보면 어때요? 여기 왼쪽에 보면 그냥 건설 골드만 하우징 뭐 다 써있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보고 싶은 통계가 그냥 다 정리돼 있어요. 다
이게 어떤 종목이 뭐가 세고 어떤 종목은 뭘 잘 못하고 어떤 종목은 어떤 상황에서 제일 좋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산업별로 다 있습니다. 그냥 정리가 다 돼 있어요, 다. 근데 이거를 저처럼 제가 하는 수준까지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하는 수준은 저는 직업이 전문가고 하루 종일 시장 보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장중에 저는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리포트를 봅니다, 장중에. 우리 방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는 고정이에요. 제가 회원분들 물어보시는 거 대답을 안 합니다. 리포트 보느라. 그날 나온 거를 대부분 거의 다 봐요. 그리고 하도 많이 보다 보면 리포트 내용이 반복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바뀐 게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맨날 보다 보면 똑같은 얘기 또 안에 보고 넘기다 보면 이제 리포트 보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왜? 다 아는 내용이니까. 많이 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라. 이게 내가 지금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나는 직장이 있어서 본업이 있는데 저거를 다 하면 안 돼요. 하다 보면 그냥 멘붕 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뭐 건설이고 뭐고 이런 거, 나는 내가 업종 딱 한 두세 개만 잡아가지고 거기 안에서 대장만 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엄청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다 커버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 방송 출연도 하고 뭐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전 제가 모르는 업종도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전 제가 모르는 게 싫어요. 원래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저처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어떤 서비스도 할 거냐면, 제가 매일 이걸 정리해가지고 날짜별로 그냥 다 써있잖아요. 매일 이걸 모든 업종을 그날 나온 내용 뉴스부터 해가지고 대부분을 다 정리하는데, 제가 주간 단위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나중에 교육회원분들한테 저거를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제가 그 주에 공부한 걸 다 써드릴 거예요, 그냥. 그럼 그것만 보면 되겠죠. 어차피 제가 다 하니까. 그거는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제가 그냥 간략하게 장마감 할 때 뉴스에 문자만 써서 보내드리는 거지. 제가 정리한 내용을 다 복붙해가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거를 제가 업로드를 다 해드릴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있죠. 이게 어제 한 거예요, 어제. 여기 보면 그날 뉴스가 나왔거나, 아니면 뭐 저는 급등주를 잘 안 하긴 하지만 급등주 방에서 뭐 무슨 뭐가 테마주다 뭐 알고만 있는 거죠, 그냥.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날짜가 다 써있죠. 2021년 10월 5일. 어제 나왔던 장중에 나온 내용 그냥 다 정리한 겁니다, 다. 업종별로 다 있어요, 그냥 다. 이게 어제 하루만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몇 년치가 쌓이면 그냥 없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저는 회원분들이 뭘 물어보셔도 무슨 기계냐고 뭐 알파고 인공지능 같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그거를 다 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정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는 이런 거니까 하지 마세요. 얘는 이런 종목이고 산업이 이러니까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 저 커버를 다 할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만 해도 상관이 없냐면 내가 진짜 관심이 있고 내가 혹시 잘 아는 업종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건설회사 다녀요. 그래서 건설에 대해서는 구조를 당연히 잘 알겠죠. 그럼 그런 분이 건설 산업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얼마나 더 많이 할까요? 내가 거기 회사 다니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업종을 훨씬 더 잘합니다. 근데 막상 주식해본 수익을 못 내요. 내가 잘 아는데도. 왜냐면 주식이랑 업종은 조금 다른 게 왜 다르냐? 내가 좋은 걸 알아도 못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 들고 있어요. 이거를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거 사가지고 뭐 비중은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회사가 좋은 걸 알아도 잘 못 들고 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마시고, 제가 어떤 강의를 해도 듣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 비중이 많은 상태에서, 두 번째, 오랫동안 보유해가지고, 세 번째, 수익을 많이 내신 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보니까 이거 뭐 앞으로는 전기차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내가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그냥 좀만 찾아도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대장주는 LG화학이다, 이런 게. 그러다 LG화학 딱 보니까 전기차 많아질 것 같아. 한 3년 전에 샀어요, LG화학을. 조금 사면 수익 많이 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안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비중을 좀 많이 샀어요. 앞으로 전기차 많아질 것 같아. 한 3년 전에 LG화학을. 그 다음에 3년이 지난 지금 2배 또는 3배 수익 중입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그런 분은 제가 얘기하는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혼자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은. 제가 오히려 그분 실력을 오염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원래 애초에 베이스 자체가 나는 내가 잘 아는 걸 끌고 간다.
나는 무슨 당연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우선 범위를 정하거나 비중을 정하거나 그런 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평생 혼자 해도 어차피 돈 벌기 때문에 제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배울 필요가. 물론 배우면 조금 더 뭐 수익 낼 거 더 낼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어차피 그런 분들은 평생 주식해도 혼자 계속 벌어요. 길게 보면. 어차피. 근데 그런 분이 매우 적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분은 그냥 들을 필요가 사실 없다. 혼자 하셔도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들으시냐.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꼭 중요한 건 비중이 많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못 들고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제가 어제도 했던 얘기 중에 하나지만 비중이 작은 종목은 100% 200% 수익인데 비중이 큰 건 왜 이렇게 안 가나요? 막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면 거꾸로 내가 큰 수익이 나와가지고 어떤 종목은 150%인데 저거 비중이 작다. 이걸 많이 샀어야 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얘기 있다 그랬죠. 그 종목에 비중 많이 실렸으면 그 수익률 못 봐요. 못 들고 있어서. 조금 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그래서 내가 적정 버틸 수 있는 그 범위 비중까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이제 또 많이 드렸고. 그래서 커버 범위를 정해서 하루 종일 내가 이제 주식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루 종일 막 보고 있다. 호재 나오면 팔아야지. 급등하면 팔아야지.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가나요? 전혀 안 올라갑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내가 하루 종일 보고 있다고 오히려 보고 있을수록 떨어지는 거다. 그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일부 업종 또는 종목 어떻게 매매할지 정한다. 저거는 아까 전에 파고 들어갈 때 산업을 먼저 파는 거라 그랬죠. 산업을 먼저 파고 들어가서 나는 이제 건설이 좋다. 건설에서 난 중동품 타는 버스를 좀 타는 종목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중동 플랜트향으로 매출 비중 있는 애가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그 2개가 끝입니다. 나머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중동향 매출 비중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냥 다 내수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더 중요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을 알고 그리고 나는 아예 산업을 사야겠다는 이제 결정이 나오잖아요. 나는 건설을 이제 사야겠다.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다음부터 그려야 되냐면 업종은 정했으니까 건설을 종목을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나는 중동버스 타는 현대건설 일부 사고 그리고 중동향 비중 또는 플랜트 비중이 너무 많은 엔지니어링까지는 안 할래. 건설 정도 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대부분 실적이 나오는 GS건설까지 깐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딱 보니까 이거 건자재 종목 중에 건설 자재가 당연히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건자재 종목 중에 뭐 어떤 종목 뭐 가구주라든지 이런 거 하나 조금 넣어놔야겠다. 그 다음에 비중 세팅을 해요. 비중 세팅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 얘기하자면 비중이 되게 중요합니다. 업종별 비중. 예를 들어서 나는 건설 업종에 대한 총 비중, 그걸 익스포저라고 하는데 익스포저를 한 30% 가져가겠다. 왜냐면 나는 건설이 아무리 좋아도 비중 너무 많이 사고 몰빵하면 보통 투자자분들이 다른 업종 움직이면 답답해서 죽기 때문에 내가 감내가 가능하고 들고 갈 수 있는 정도 선을 내 스스로 맞춰야 돼요. 나는 이거 내가 딱 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 3개 종목 정도를 한 6개월 정도 보면 이거 수익 많이 나올 것 같아. 딱 보니까. 그래서 6개월을 보유하겠다고 처음에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업종 비중은 30% 정도로 딱 맞추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종목 현대건설, B 종목 GS건설, C 종목 뭐 한샘 뭐 이런 식으로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대장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얘는 15%. 그리고 2번째, 국내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은 GS는 한 10% 정도. 그리고 기자재는 한 5%만 해야겠다. 그러면 15, 15 이렇게 15%, 10%, 5% 세팅이 끝났죠. 그럼 난 이제 머릿속으로 알아요. 내가 건설을 30%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종목을 대장 15% 어떤 종목, 10%는 어떤 종목, 5% 기자재주, 또 가구주 5% 정도 들고 있다는 걸 내가 이제 머릿속으로 알죠. 그럼 세팅을 해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살려고 봤더니 주가가 저 세상이다. 그러면 일단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찾으면 주가 눌려 있거나 보통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요. 난 처음부터 6개월 들고 가려고 했죠. 어떤 업종에 어떤 비중 들고 있는지 알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그걸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보유 중인 종목 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게 적어도 못하는 분이 있고 많아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보통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무슨 종목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까먹어요. 사람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종목 40개 있는데 계좌 내리다 보면은 40개 움직이는 거 어떻게 다 봐요 그거를. 저도 장중에 하루 종일 보는데 그거 다 못 보는데
일반 투자자가 그 40, 50개 이상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40개 중에 일부 종목이 무슨 감사 시즌에 막 거래 정지되고 정지된 것도 모른다고. 내가 들고 있는 건데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맨날 이제 계좌를 보다가 뭐야 얘 왜 안 움직여 하고 봤더니 뭐야 정지돼 있었네.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종목을 어떤 업종에 어떻게 세팅해서 어느 정도 대충 들고 가야겠다. 대략적인 세팅이 돼 있으면 그게 내려오든 올라오든 일단 편안합니다. 내가 정확히 알잖아요. 이거 뭐 보고 샀는지. 그리고 내려오면 아 시장이 빠져서 그랬건 아니면 건설에 악재가 있건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내가 알아요. 왜? 나는 그 공부가 끝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딱 봤을 때는 현대건설의 경우에 또는 삼성엔지니어링을 볼게요. 삼성엔지니어링은 유가가 되게 중요하죠. 앞으로 이제 플랜트 같은 거 중동발 실적이 되게 중요하게 해가지고 난 알죠. 이미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들고 있는지도 알죠. 근데 최근에 딱 보니까 국제 유가가 이거 딱 보니까 못 가겠는데 이제. 그럼 난 그 종목은 유가가 중요한 걸 아니까 유가가 좋으니까 이제 못 가겠는데 유가가 이제 꼭지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 엔지니어링만 비중을 줄이면 돼요. 다른 애들은 유가랑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니까 그게 대응이 되는 거죠. 아니까 얼마나 들고 있는지 알고 산업 또는 종목이 얘는 뭐가 중요한지를 아니까. 근데 예를 들어 보통 모르잖아요.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 예를 들어 내려와요. 그럼 얘 왜 빠지나요를 질문을 보통 이제 뭐 내가 들고 있는 거 빠지면 궁금하니까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게 유가랑 관계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TV에서 사라고 한 거 사서. 그냥 딱 보니까 뉴스 보고 무슨 뭐 실적 좋아진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을 할 때도 TV에서 상담할 때 항상 무슨 얘기 하냐면 혹시 신뢰가 안 되면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다고. 이거 왜 사신 거예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실적이 좋아진대서요. 실적이 왜 좋아진다고 하는지 아시냐? 몰라요. 대부분이. 그냥 좋아진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가 중요한 건지, 뭐, 들고 가면 뭐 언제까지 좋아서 어떻게 뭐 어떤 그림으로 해야 되는지, 내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 계획이 없어요. 왜? 내가 모르는데 그냥 샀으니까 좋다 그래가지고. 올라도 문제예요.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몰라요. 내려도 문제입니다. 이거 사긴 샀는데 좋아진다 그랬는데 들고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요, 종목을. 그래서 꼭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저게 공부하시기가 어려우면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서 나 그냥 3개 정도? 3개 업종 정도? 딱 보니까 내가 걸러 보니까 앞으로는 뭐 건설이랑 친환경이랑 반도체 정도가 좋은 것 같아. 그럼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걔네만 해도 됩니다. 다른 업종 안 봐도 돼요. 왜냐면 길게 보면 내 생각이 3개 중에 2개라도 맞으면 거기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기간을 길게 넓혀놓고 보잖아요. 길게 넓혀놓고 보면 그런 사람들 수익률이 다른 사람한테 별로 안 뒤집니다. 길게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나는 반도체를 많이 사는데 사자마자 올라가네? 그러면 단기로는 그런 분이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2차 전지는 안 하는데 2차 전지가 최근 2달 내내 올라가고 다른 거 재미가 없네? 그럼 2달 내내는 나는 손가락 빨고 정말 수익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길게 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 3개 중에 2개만 맞아도 수익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2개만 맞아도. 근데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하면 2개 이상 맞춰요. 보통 그렇게 하면. 다른 유혹에 잘 안 넘어갑니다. 내가 잘 아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베스트인 거고. 그리고 다른 애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거 주소도 써놨는데 여기 YG 리포트라는 데 들어가면 여기서 체크하면 편하니까 제가 대충 알려드린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YG 리포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뭐 삼성전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증권사에서도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키움증권, 영웅문, 뭐 HTS, MTS까지는 안 하더라도 HTS에서 대부분 지원을 해요. 이거 보면 PR 같은 건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알려드릴 텐데 쉽게. PR 어떻게 움직이는지 밴드 같은 것도 나옵니다. 밴드 하단 터치하면 올라가는구나. 얘 같은 경우에 보면 과거에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PER이 하단인 6배 정도 터치하니까 올라가더라. 얘도 PBR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한 1.1에서 1.2 터치하면 올라가더라. 이렇게 주식들은 움직이는 밴드가 있어요. 밴드가 보통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밴드만 놓고 이건 참고 지표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종목마다 이런 특성이 있을 때 얘가 하단 터치를 하는데 이거 업황 괜찮은데 이거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최근에 시장 내려와서 좀 많이 박았네. 그럼 지난번에 내려왔을 때 왜 내려왔지? 이때도 시장 빠졌구나. 그럼 지급이 바닥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컨센서스 같은 거 봐도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증권사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증권사에서는 보기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얘가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 리포트, 이것도 증권사에 지원을 하긴 해요. 근데 얘는 세 줄 요약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저기 페이지 수까지 볼 수 있어서 저는 페이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포트. 왜냐면 산업 리포트인데 페이지 막 30, 40장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거는 100% 산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 있고, 뭐가 장점인지 뭐가 단점인지, 이 산업은 예전에 어땠는지, 뭐 앞으로 좋아지면 어떻게 좋아질 것 같은지부터 해가지고 관련 산업의 대장, 부대장, 기자재 종목, 뭐 큰형 종목이 있다면 막내 동생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한 번씩, 업종별로는 길어도 1시간도 안 걸리니까 그런 거 한 번씩 읽고 해봐야 내가 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뉴스 볼 때도 아이고 별 호재 아니네, 악재가 나와서 빠져요. 읽어보니까 별거 악재 아닌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얘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도 보면 목표가는 어떻게 하향 조정했죠. K푸투자증권의 박성순이라는 애널리스트가 10만 5천 원으로 9월 29일에 삼성전자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그럼 왜 하향했는지를 눌러보면은 나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은 좋다. 그럼 그 다음 분기 실적이 좀 안 좋나 보다. 그리고 이 리포트를 아까 전에 여기 가면 나오거든요. 찾으면 똑같은 게, 본문을 읽어보면 왜 하향 조정하는지 이유를 쓰게 돼 있어요. 이유를. 그래서 그것까지 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리포트 서머리를 누르시면, 예를 들어서 어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발간된 리포트 전체가 다 나와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여기에 등호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뭐 이번에도 리포트가 어제도 나왔는데, 직전 얘가 여기 계시는 애널리스트 분이 저 리포트 한 장 쓰신 게 아닙니다. 계속 써요. 계속 자기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자기가 담당하는 종목을 주기적으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DB금융투자의 김평모라는 분이, 이 분이 여기 기아차의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매수 의견을 냈다. 근데 이 등호 표시가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직전 리포트에서도, 예전에 쓴 리포트에서도 목표가가 12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향 조정을 하죠. 14만 원으로. 그럼 종전 리포트보다 14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거예요. 그럼 이거 들어가 보면 왜 하향 조정했는지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근데 이거를 다 읽으실 필요가 없고, 내가 들고 있는 업종 또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내가 살려고 하는 업종 종목이거나,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그 외의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그것까지 하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거 살려고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거, 그 두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 돼.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금호석유를 들고 있다. 그럼 여기서 그냥 금호석유 치면 나와요. 이렇게 금호석유 오늘 리포트 하나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것만 읽어보셔도 돼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회사가 좀 어려워졌구나, 아니면 회사가 좋아진다더니 진짜 좋아지고 있구나, 저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무슨 뭐 전업 투자잖아, 아니면 애널리스트가 아닌데 내가 회사 무슨 기업 탐방 가서 확인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금융 전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숫자도 다 확인할 수 있고, 저기 갔다 온 사람이 탐방 리뷰 쓴 것도 주기적으로 올라서 다 볼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식하기가 이렇게 좋은 시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그리고 주기 같은 경우에는 길면 안 되고 너무 짧으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번 볼 필요도 없어. 이거 띄워놓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그냥 주말에 한 번씩 보는 거고,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무슨 주가는 맨날 움직여도 회사 내용은 무슨 1, 2주 안에 안 바뀌어요. 어차피 주가만 그냥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어차피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샀을 때, 아까 전에 얘처럼 6개월 정도 들고 가려고 했으면 내가 세팅했던 대략적인 가격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거는 잘라야겠다. 아까 삼성 엔지니어의 예를 든 것처럼, 아니면 나는 이 정도 가격까지는 갈 것 같다고 처음에 세팅했던 가격이 있죠. 아니면 올라갈 때 여기서 한 반 때리고 여기 위에서 반 때리고 반씩 분할 매도 해야겠다. 그럼 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할 때 그 세팅이 끝나 있으니까 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시장 안 좋아서 좀 내려갔다가 다음 주에 시장 좋아서 올라갔다가, 근데 뭐 내가 매수한 가격이랑 한 10% 내려갔다가 10% 올라오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걸 팔 건가요? 안 팔 거죠. 어차피 내가 생각하는 문제도 안 생겼고 내가 생각하는 가격대까지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팔 거잖아요. 내가 산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저게 일주일, 2주일 완전 잡주 테마주 이런 게 아닌 이상 대부분의 좋은 종목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냥 잡주 테마주만 빼면 되니까 대부분의 좋은 종목들은 무슨 일주일, 2주일 또는 한 달, 두 달 사이에 무슨 뭐 안 나옵니다. 어차피
아주 특수한 경우에 무슨 대형 호재가 나오거나 대형 악재가 나오거나 안 나와요, 잘. 그래서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 1, 2주에 한 번 정도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아까 전에 얘기를 했고, 주의사항만 잠깐 보겠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이거를 꼭 껴,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이유가 이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업종이나 종목 비중을 처음에 세팅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6개월 들고 왔는데 너무 좋아 보여, 건설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몰빵을 해야 돼요. 비중을 많이 사야 돼. 그 안에서 종목을 쪼개더라도 난 건설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럼 많이 사거나 몰빵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그게? 내가 내 돈 갖다 몰빵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해도 되죠. 많이 사도 돼요. 근데 무슨 뭐 TV에서 보거나 전문가가 보면 비중 조절해라 이런 소리를 왜 하냐면, 많이 사는 거 자체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사서 들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좀만 움직여도 멘탈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좀만 움직여도.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대출받은 돈도 있고 몰빵인데 특정 종목을 보유했어요. 그 종목이 10%만 올라도 내 전체 자산 상황에 플러스가 됩니다. 너무 많이 들고 있으니까. 또는 내가 그 10%만 빠져도 멘탈이 나가요. 왜 그럴까요? 내 전체 재산 상황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거 아무리 좋은 거 알아도 한 3분봉 떨어지잖아요? 그냥 바로 멘붕이에요. 너무 많으면. 그래서 항상 적정 비중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답이 없는 비중이긴 한데, 저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냐면, 업종별 비중을 아무리 많이 가도 40 이상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 30에서 40 많이 해도 30에서 40 하면 업종이 3개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건설 반도체 2차 전지입니다. 그럼 3개에서 끝났죠. 그럼 3개 업종 안에서 대장주 하나, 뭐 부대장 하나, 끝. 이렇게만 해도 종목이 7, 8개가 나와요. 그냥 거기다가 나는 건설 좋은데 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구주도 하나 해볼까? 나는 2차 전지 하는데 양극재만 들고 있어요. 음극재도 한번 해볼까? 전해질도 한번 해볼까? 이러다 보면은 종목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근데 그런 경우에는 늘어나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일단 공부가 끝나 있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일단 알아요. 아는 상태고, 그리고 업종별 비중을 내가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번에 매수한 비중, 종목 비중도 몇 %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인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업종을 살 때 당연히 특정 업종 내 대장이 무조건 1순위여야 돼요. 그냥 하다 보면 보여요. 공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만 내가 딱 봐도 이제 하면 되겠다 하고 1시간만 공부해도 그냥 바로 나와요. 얘가 대장이다. 그냥 나옵니다. 제가 안 알려줘도 그냥 나와요. 제가 뭐 특정 업종 얘기하다 양극재는 무조건 얘가 대장이에요. 얘는 무조건 이게 대장이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무조건이라고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좀만 공부해도 그냥 무조건 얘가 대장인 걸 압니다. 그리고 얘가 가면 누가 따라가는지도 알아요. 하도 많이 보면 그냥 보입니다. 일반 업종만 공부를 해도 우리나라 양극재 대장은 얘인데 얘가 가면 얘가 따라가겠구나. 얘가 시총도 제일 크고 얘가 국내에서도 가장 센 회사고 글로벌에서도 안 밀리고 양산 능력도 괜찮은데 실적도 튼튼해. 그럼 당연히 걔가 외형으로 1등이겠죠. 그리고 걔가 출발하면 다른 애가 따라가겠죠. 보통 그래요. 대장이 먼저 갑니다. 그래서 대장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대장이 뭔지 몰라요. 근데 공부 좀만 해도 압니다. 좀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해도.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너무 좋아 사야 되는데, 대장을 딱 봤더니 이미 출발했어요, 이거 대장이. 야, 지금 사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근데 준비가 돼 있잖아요. 공부가 돼 있으면, 바로 알아요. 2등, 3등이 뭔지. 바로 압니다. 2차 전지를 보면 바로 되거든요. 자, 2차 전지 표시했는데 이거 잘 보이시죠? 맨 위에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에요. 두 번째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솔루스 첨단소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을 사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로선을 그어놓는 데 있죠. 세로선이랑 가로선이 그어져 있죠. 가로선 있죠. 코스모 신소재 27,600원, 대주전자재료 52,000원, 솔루스 첨단소재 59,000원 써있죠. 이게 뭘까요? 우리 평단가입니다. 우리 방 평단가예요, 이게. 지금은 수익실현 대부분 다 해서 한 50, 60%씩 내고, 우리가 산 평단가가 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평단가를 다 적어가지고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매수를 여기부터 했습니다. 첫 매수의 비중 다 실었기 때문에 매수 평단가가 다 여기 있어요. 매도는 얘는 여기서 하고, 대주는 여기서 다 때렸고, 솔루스는 여기서 비중을 많이 매도했기 때문에 팔고 나서 더 갔죠. 얘도 팔고 나서 더 갔죠. 얘도 팔고 나서 더 갈 수도 있어요. 얘는 아직 안 갔는데. 근데 어때요?
보면 라인을 세로선을 그어볼게요. 다 여기서 샀거든요. 다 여기서 샀어요. 다. 그럼 세로선 그어놓으면 딱 어때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앞에만 보는 거. 여기는 안 보겠습니다. 보면 어때요? 얘 출발했죠? 에코 대장이 출발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아무도 간애가 없어요. 아무도. 자, 방금 전에 이제 사례를 들어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대장이 이미 출발했으면 꼭 주목해야 되고, 대장이 이미 신고가 랠리가 나왔으면 그 다음 타자는 그냥 뭔지 안다고. 그냥 알아요 하면 뭔지 압니다. 우리가 코스모 할 때도 제가 종목 문자로 맨날 설명을 해드리지만, 코스모 할 때 맨날 얘기한 게 뭐였어요? 코스모 우리가 들고 있던 종목 손절해서 추가한 겁니다. 손절까지 해서 이건 비중 더 사야 된다고. 그리고 다른 종목보다 비중 더 많았어요. 코스모는 손절까지 해서 추가한 거라 이 가격에. 왜 그랬을까요? 맨날 하던 얘기죠. 설명을. 에코가 출발했는데 얘가 안 갈 수가 없다고. 에코가 밀리면 몰라도 에코가 계속 가면, 에코가 살아만 있으면 얘가 다음 대장이 될 건데 얘가 저는 더 많이 갈 것 같다. 그래서 얘를 다른 종목 손절해서라도 더 사자. 실제로 한 일입니다. 대주도 그렇게 했고. 이게 다 대장을 아니까. 다음 타자가 뭔지.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전지 얘기를 할 때도 제가 2차 전지를 거의 지난 2달 동안 급등하는 거 말고 다음엔 얘가 가겠네요. 남은 거 얘네밖에 없네요. 그 다음은 얘네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동방 남았습니다. SKC, 일진머티솔루스. 그거를 진짜 다 맞춘 이유가, 제가도 이거 얘기하면서 신기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걸 다 맞추는지. 그걸 다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다 아니까 그런 겁니다. 다 아니까. 얘가 가면 뭐가 중요한지, 얘가 가면 뭐가 따라가요.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냥 하다 보면 그냥 다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아요. 다. 제가 그거 갖다가도 설명을 엄청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냥 차트만 보고 절대 저는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내용이 얘가 가면 얘가 가겠죠. 얘가 이렇게 좋아지면 당연히 얘가 더 좋겠죠. 그냥 구조가 다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무슨 외워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리가 다 돼 있어요. 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다 하실 필요 없고 내가 들고 있거나 내가 아니면 살려고 관심이 있는 것만 다 정리해도 됩니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게 2차 전지 한 개 업종에만 메모되어 있는 겁니다. 한 개 업종에만. 날짜까지 다 써있죠. 이게 2차 전지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업종은 다 따로 있고 2차 전지 산업 얘기만, 종목 메모는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2차 전지만. 생산 능력 다 정리되어 있죠. 이렇게 보이시죠? 회사별로 생산 능력 전망까지, 아니면 어디가 어디 거 공급하는지까지 다. 저도 못 외워요.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거나 내가 살려고 관심 있어서 보고 있는 것만 하세요. 그리고 보고 있는 업종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도만 커버해도 다 대응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이제 체크를 하시고, 시나리오 꼭 있어야 된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업종을 어떻게 좋아 보여서 어떤 비중을 어떤 종목으로 나눠서 얼마나 들고 갈 건지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돼요. 그 상태로 사면 오르든 내리든 마음이 편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지거나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가, 그럴 때는 마음이 흔들리죠. 너무 좋거나 기분이 너무 나쁘거나. 근데 그냥 일반적인 움직임 갖다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뉴스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까. 뉴스를 딱 읽어봤는데 뭐 악재래 봤더니 나는 내용을 다 알아요. 뭐 악재가 아니에요. 보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건설주가 내려갔다는데, 건설주 같은 경우에 무슨 뭐 부동산 시장 어쩌고 뭐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삼성엔지니어링도 같이 빠졌어요. 근데 국제유가는 올라. 그럼 삼성엔지니어 팔면 바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다 아니까. 그런 구도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테마성 색깔 짙은 종목은 절대 많이 들고 있으면 안 돼. 그냥 이거예요. 테마주인데 비중이 많다는 거는 그냥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동전 던지기에 뭐 그냥 재미로 10,000원, 20,000원 하는 게 아니라 복권을, 당첨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복권을 많이 사면. 복권을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재미로 그냥 로또 복권 일주일에 한 20,000원 정도 삽니다. 뭐 그런 분 있을 수 있죠. 10,000원, 20,000원 산다. 근데 그런 거 산다고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매달 복권을 300만 원씩 사요. 일주일에 300씩. 한 달에 복권만 1,000만 원씩 삽니다.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래요. 아니 복권을 많이 사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고. 많은 말이죠. 근데 그게 정상일까요, 그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비중이 절대 많으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왜 많으면 안 되냐면 내가 무슨 기준을 삼을 게 없어요. 기준을 삼을 만한 게, 예를 들어가지고 산업 공부가 돼 있으면
이런 구도로 이렇게 될 것 같고 실적 이런 것도 나오고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지겠고 뭐 이게 기준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경구용 치료제 테마주사 때 그럼 그 기준이 뭔가요? 그거 머크에서 뭐 약 나오면 그냥 다 끝나는데 머크랑 유통 계약이 돼 있대. 그러면 예를 들어 실질적인 수혜는 어차피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 실질 수혜는 하나도 없고 그냥 유통으로 묶여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언제 파실 건데요? 손절은 어디서 하실 건데요? 없어요. 그냥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비중이 많으면 어떻겠어요? 비중도 많으면 그냥 시간 문제죠. 녹아내리는 게 다 그렇습니다. 다 올라가도 문제예요. 수익 내도 어차피 그런 거 몇 번 하면 다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랑 약속을 해가지고 난 이 정도 커버 범위를 한 2주에 한 번씩은 적어도 체크를 하겠다. 그러면 그 주기는 당연히 꼭 지켜서 하셔야 됩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내일 하는 거는 뭐 하려고 하면 이 정도면 이제 나 이 정도는 다 이해하고 따라왔다. 기준도 뭐 어떻게 하고 커버는 어떻게 하고 뭐 종목 수는 어느 정도고 어떤 개념으로 이제 어떻게 산업 공부를 해야 되고 뭐 이 정도는 나 마스터했다. 그러면 제가 고르는 방법을 이제 얘기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가격 주식에 모든 주식 저점을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종목은 어떻게 고르는지 그냥 사례를 어떻게 골라서 뭐 기업 분석은 회사 내용은 어떻게 봐가지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가지고 좋게 봐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그 사례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저렇게 하는 식으로 할 거고 교육방송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방송은 어차피 무방이어가지고 여기 MBN 골드 홈페이지 무료 방송 지난 방송 보기 가면 다 있어요. 맞아요. 매도 리포트는 못 내요. 그냥 목표가만 낮추는 거예요. 그냥. 이거 유튜브에는 안 올라갑니다. 다시 보기 하시려면 교육방송은 여기 MBN 골드 지난 방송 보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셨네요, 제이님. 그거 대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물어보셨지? 지금 강의는 여기고요. 다음 주부터 하는 이제 정규 강의는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 매경증권 아카데미. 여기 보면 홈페이지 여기 있죠? 내일 저기 다음에다가 치셔도 됩니다. 매경증권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저기 들어오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강의를 하면 제가 이거를 PPT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를 제가 여기 오른쪽에 보면 키포인트라고 여기 여백이 있죠. 여기 여백에다가 필기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제가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파일을. 그럼 그냥 그 프린트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얘기하는 거를 여기다가 이제 여백 같은 데다가 그냥 내용을 좀 적으시면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설명해드리는 거. 여기 대해 내용이 써있진 않지만 제가 설명해드리는 거를 저기다가 맞춰가지고 필기하시라고 여백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쓰는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넓게 해놓은 거니까 이거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강의가 시작되면 다음 주부터 그 일주일에 2강씩 하니까 2강 내용을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뽑으셔가지고 프린트를 하셔서 그래서 들으시면서 이제 요약도 해보시고 내용도 적어보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주 화목. 그 다음에 매주 화목.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얘기하다가 가겠습니다. 교육 공개 방송이요? 네, 교육 공개 방송은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만 하고 그냥 딱 끝이에요. 그래서 저 이벤트로 제가 첫 런칭을 여기도 보면 매경증권 아카데미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시작하시는데 제가 첫 타자입니다. 제가 첫 런칭에 첫 전문가로 첫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또 뭐 다른 분들도 오픈하실 때 뭐 특가가 있겠지만 제가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이벤트는 언제까지냐면
이벤트는 이제 여기 보시면 11월 11일 목요일까지잖아요. 강의가 이때 끝나요. 완전 이제 종강인데 쉽게 말하면 이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고. 그리고 원래 이벤트는 이번 주까지가 맞아요. 이번 주가 이제 런칭 이벤트니까. 녹화 방송 당연히 볼 수 있죠.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안 되고 핸드폰으로 홈페이지 들어가면 시청 가능합니다. 공개 방송은 이번 주까지만 합니다. 무방 공개 방송. 무방 공개 방송은 이번 주까지만 합니다. 아, 회원 시작으로? 네,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기존 회원분은 1588-0648 꼭 전화하셔요. 회원분이라고 얘기하면 22만원에 해드릴 거예요. 네. 제가 어제 교육팀 만나가지고, 네, 한번 그걸 했습니다. 뭐, 기존 회원분이면 뭔가 있어야 되니까. 또 반값에. 11일부터 시작하시면 카운트가 11일부터 되는 거예요.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날까지. 아, 그거 목요일 날인데 제가 방송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 존리 대표님이랑 그 염블리 씨, 그 염승환 이사님인가요? 그분이랑 저랑 셋이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찍었는데 그게 목요일 날 방송 나갈 건데 제가 시간이 아직 안 시간 언젠가요? 그거 지금 들어와 계시나? 운영자분? 저도 시간이 언젠지 몰라요. 목요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목요일이면 근데 내일인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그거 매일경제TV요. 텔레비전. 아, 저도 시간을 모르네. 일단 제가 카톡을 보내볼게요. 내일이랍니다, 일단. 아, 고객센터에다가, 네, 제가 그거 얘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방 회원분인데, 이번에 온라인 교육을 들을 건데, 그거 22만원에, 원래 회원이다. 해주기로 하셨다.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고객센터도. 저도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VIP 회원. 이거는 강의라 완전 별개입니다. 강의는 10강이요, 10강. 아마 한 강당 한 40분, 뭐 50분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의는 10개입니다. 10개. 다음 주부터 시작이에요, 화요일부터. 고객센터 전화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하시려면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야 돼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야 되고, 다음에서 매경증권 아카데미라고 치면 나옵니다.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죠. 녹화 방송 올라가요.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라이브로 들으셔도 되고, 아무 때나 녹화 방송 들으셔도 되고. 반도체 반등 언제인지 저도 모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너무 오버예요, 지금 주가가. 저도 뭐 들고 있는 거 있는데요, 뭐. 네, 다음으로 들어가시면, 다음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 도메인 입력하시기 좀 불편하시면, 매경증권 아카데미. 이렇게. 다음에서 매경증권 아카데미 치시면, 여기 맨 위에 나옵니다. 이렇게. 시간은 제가 라이브 하는 시간인 거고, 그냥 시간이 안 되시면 그냥 녹화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나갑니다. 맞습니다. 아, 맞아요. 기존 회원분 MBN 골드랑 다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근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저도 어제 해봤거든요. 얼마나 걸리나? 여기서 따로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매경증권 아카데미 여기에서. 솔루스는 저는 더 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 경기민감주 추가하려고 수익 실현했습니다. 한 35%인가? 수익? 그 정도 될 거예요. 한 40까지는 안 될 거야. 30% 후반? 코스피 하방은 그냥 뭐 저는 지금 부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조목 상담하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조목 상담은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주라는 방송이 있으니까. 수요가 좋아지는 거는 미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를 먼저 보시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왜 올라가는지 그냥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 다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봐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 그냥 바로 압니다. 소매 판매 지표까지 보면. 미국이 제일 지표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 딱 그 정도만 봐도 돼요. 다른 거 안 봐도 됩니다. 다른 거는 그냥 뭐 뉴스 정도만 봐도 뭐. 우리나라 수출 지표는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와요. 어디 따로 가서 볼 필요 없습니다. 월간 단위로. 지금 9월 거 나왔거든요, 벌써. 근데 9월 우리나라 월간 수출 데이터가 우리나라 건국 이래 월간 기준 월간의 금액 기준으로 하면 사상 최대입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4569번님. 바닥 어딘지 아시면 저도 알려주세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더 내려갈 것 같다고 오늘 팔았는데 내일 안 내려가고 올라가잖아요? 오늘 판 거 다시 사요. 100%입니다. 그리고 오늘 팔았는데, 뭐 진짜 내려가네? 다행이다. 어제라도 팔아가지고. 그럼 어디서 다시 사실 건가요? 무서워서 못 사요, 어차피. 또 막상 내려오면. 그리고 팔았는데 올라가면, 야, 이거 반등인가 보다 하고 사고. 팔았는데 진짜 내려가면, 아우, 다행이다. 근데 이거 언제 사지? 무서운데? 네, 고객센터가 원래 연락이 잘 안 돼요.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얘기해 놓겠습니다.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객센터에 카톡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닉네임 제가 얘기해 놓고, 그럼 전화를 드리라고 할게요, 제가. 전화를 드리라고. 우리 회원분들은.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하셔도 되고, 우리 방분들은 인터넷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로 하셔야 됩니다. 지중해 일치님. 그렇죠. 항상 내려올 때마다 그래요. 미상. 절강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 회원분 중에 전화 연결이 안 되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저기 얘기해 놓겠습니다. 지중해 17님이랑 다른 분 계시면 제가 적어 놓고 해 놓을게요. 전화를 드리라고. 감사 나눔님. PNTCN님. 알렉스님. 알렉스님. 나왔다님. 유피님. 네, 제가 전화 다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다 적어놔. 알렉스님, 나왔다님, 유피님, PNT님, 감사나님, 지중해. 다 적어놨습니다. 더 있으시면 그냥 적어놓으세요. 제가 이제 저 방송 준비해야 돼가지고 유피님도 적어놨어요. 제가 유피님까지 표시를 해놓고, 회원분 중에 교육방송 결제하실 분은 880648로 전화하시거나 여기 채팅창에 닉네임 올려주세요. 고객센터에 전화드리라고 했습니다.
타히티님, 지민님, 기존 지민님, 쌀보리님, 오케이. 천천히 가자님, 쓰시면서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 이제 방송 준비할 또 방송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으시면 적어놔 주세요. 룰루랄라님. 네, 행복한 오후 되세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